자, 거기 어디냐면 우리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이제 117페이지 했고 118페이지 내용. 자, 여기 이제 좀 정리해 주면 자, 그다음에 아하, 자 여기 일정 성분비 법칙을 저번 시간에 공소 교육 시켰더라고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앞장에 나오지.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화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리고 질량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화물을 만들 때는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비는 배울 필요는 없다 그랬죠. 자, 118페이지 이제 4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수용액을 반응시키는 게 나와. 당연히 뭐 생기는지는 바로 알아야 돼. 뭐 생겨? 뭐 생겨? 뭐가 생겨? 뭐 생겨? 아니, 거기 그냥 거기 봐봐라. 거기 화학 반응식은 안 나오는데 한글로 돼 있는데 보면 뒤에 아이오딘화 납도 있는데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돼 있어.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말하네 왜? 뭔데 이게?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돼 있잖아. 뭔데 이게? 앙금이잖아, 앙금. 응? 이 원소기호 연식 테스트 맨날 하면서 이 거기 앙금. 아니 그러니까 앙금 무슨 화학 반응식도 못 써가지고. 질산납, 아이오딘과 칼륨 반응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생긴다. 질산 칼륨하고 아이오딘과 납 생긴다. 근데 여기는 지금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아니야. 완성된 게 아니야. 왜 완성이 안 됐지? 말할 줄 해라 좀. 아, 답답 주겠네. 이거 왜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거 이제. 개수가 뭐 먼저 개수가 안 맞잖아. 왜 안 맞는지 봐봐. 여기는 칼륨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 하나 있지. 여기 아이오딘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 두 개 있잖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말해 빨리. 누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칼륨이 두 개, 이제 칼륨 하나밖에 없잖아. 질산 칼륨도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나머지가 딱 맞단 말이야. 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해야 돼. 난 이거 못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자, 지금 요 정도는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한글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내용으로 화학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거든.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원소 기호랑 이온식 알아야 돼. 알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으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해도 적는데는 끝까지 못 적더라고. 어쩔 수 없잖아. 빨리빨리 하지 뭐.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이오딘화 납 자체가 앙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한 거냐면은 중간에 시험이 나와. 내가 화학 반응식을 적어놨잖아. 근데 그 화학 반응식이 한글로만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이거 따라서 한번 적어놓은 거 이래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아무 짓도 안 일어나. 응? 그런데도 역시나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한수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적어서 하시겠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적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뭐몇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몇 번만 연습하면 돼. 자기가 좀 생각 좀 있다면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는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구글링 하면 돼. 근데 안 하더라고. 자, 거기는 이제 뭘 했냐면 얘가 이 10% 아이오딘 나트륨 수용액 얘를 10%짜리인데 6ml를 동일한 시험관 5개에다가 6개에다가 쭉 넣어놓고 거기다가 질산납 수용액을 똑같은 농도 질산납 수용액을 하나씩 넣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안 넣고 A는 안 넣고 그 다음에 B부터 해가지고 2ml 간격으로 이렇게 넣었더니 D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검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게 그냥 그 그래프하고 실험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걸 보여주고 있냐면은 화합물을 만들 때는 얘네들이 일정한 비로 결합을 하는데 화합물이 한 반응물 중에 뭔가가 부족하면 더 이상 생성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합물 자체가 만들어지려면 반응물도 그만큼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부족해지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서는 소개가 안 되고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잘 소개는 안 하지만은 그 뒤에 소개되는 내용이 있어. 어떤 반응에서 그 반응이 끝났어. 끝날 때 그 반응을 끝나게 만드는 녀석은 반응물 중에 양이 적은 녀석이 그걸 끝나게 만들거든. 그래서 그 끝나게 만드는 그 반응물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 반응물 또는 한계 시약이라고 불러. 얘가 그 반응에서 언제 반응이 끝나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녀석이다 이거야. 그래서 양이 적은 쪽이 여기에 속해. 이런 것들은 용어가 중학교 내용에서는 소개가 안 되는 용어고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이 내용은 안 나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높은 학문을 하면 그때서야 소개가 되는 용어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화합물을 만들 때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밑에 있는 보기 5번 보면은 일정 성분비 법칙과 모형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별건 없어. 거기에 볼트 너트가 나와. 볼트하고 너트.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있잖아. 당연히 볼트가 뭔지 너트가 뭔지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볼트와 너트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구나. 있어 분명히 여기도 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만 여기 분명히 여기 볼트하고 너트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럼 왜 모르느냐 하는 건데 볼트하고 너트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거야. 워낙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요게 최소한 있잖아. 요즘 다나 야 니는 4학년이니까 초등학교 때 이 과학상자라고 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해보는 애들이 꽤 많거든. 없나? 너 해봤어? 볼트 너트가 뭔지 알아? 구라치지 말고 말을 해야지. 고개 끄덕끄덕하면 대충? 제가 얘기해봐요. 아 몰라. 알긴 아는데 써본 적은 없으시게 돼? 그런 애들이 많아. 볼트하고 너트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걸 물어보면 의외로 이 학생들이 잘 몰라. 근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외인 건 아니야. 이 학생들이 그쪽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흔하게 생겨.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뭔 일도 생기냐면 분명히 남학생인데 볼트너트를 모르는 애가 있어. 취미가 무슨 매니큐어 칠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 그지? 모르는 얘기야. 그걸 있잖아. 지금 이제 니는 이제 촌이 있습니까? 중학생인데 너가 그 아는지 모르겠다. 몇 년 전에 통계청 있는 건 알지? 우리나라에 통계청이 있는 건 알지?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인구도 조사하고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그래서 통계를 낸단 말이야. 통계청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들 있지. 동성애자가 0.9%래. 알아? 몰랐어? 청소년들의 0.9%가 동성애자래. 게이랄. 근데 문제는 그게 몇 개 표본만 찝어서 조사를 한 거거든. 0.9%래. 그러면 대략 1% 생각하면 돼. 뭐 1%는 얼마 안 넘대 그러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라는 게이를 제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너 학교에는 있다는 거지.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 너 왜 웃어 근데? 들킨 거야? 웃어. 집에 가면 혹시 욕실 거울 앞에서 있잖아. 입술에 틴트 칠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뭔가가 이상해지는 게 좀 확실히 눈에 보여. 경험치도 부족해. 모든 성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려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처먹고 자고 게임하고 놀고 이런 애들이 그런 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는 볼트너트 하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됐던 건데 지금은 모르는 애들이 상당수 된다는 거지. 알고는 있어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든지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있잖아, 볼트와 너트가 진짜 흔하게 쓰이거든. 이거 없이는 있잖아, 기계 장치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조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쓰이는데 잘 몰라. 그리고 대충을 안다라는 건 볼트, 너트, 그 다음에 피스 이런 거 구분 못 한다는 거야. 혹시 그러면 너 피스가 뭔지는 알아? 나 모르잖아. 몰라. 써본 적도 없고 쓸 생각도 없고 써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자 거기 자 보자. 여기도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잘 보면 여기 볼트하고 너트가 나오는데 볼트는 보통 이런 어떤 그 나사산이라고 부르는 게 쭉 파져가지고 거기 육각형 모양의 너트라는 걸 체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집에 보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너가 있잖아, 책상 그 다음에 가구들 있지, 옷장 같은 것들 있지. 거기다가 너가 집에 보면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기계 장치들 있지. 여기는 안 쓰이는 곳이 없어. 웬만해서는 쓰여.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위에 머리는 동그란데 이게 일자도 있고 십자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나사산이 이렇게 있는데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 좀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나사산이 이렇게 있어. 나사산이 이렇게 요즘 우리가 그 볼트처럼 이렇게 나사산이 뭔지는 알지? 나사산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나사산이 만들어진 게 있다. 이런 걸 피스라고 불러. 얘는 너트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를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거야. 으이씨, 이것들 짚고 어휴, 진짜.
여기서는 과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론적인 내용만 너희가 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희가 이제 얘의 원리나 뭐 이런 것들도 알아가야 되지만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도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는 어디서 딱 결정이 되냐면, 너가 조립하는 가구 혹시 알아? 가구들 있잖아. 내가 주문을 하면 자기가 조립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이게 완성된 상태로 오는 가구가 있고 조립해야 되는 가구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쌀까? 조립해야 되는 게 싸. 왜? 왜? 생각을 해라. 뇌는 장식용이 아니거든. 자, 빨리 생각을 해봐. 똑같은 가구인데 완성된 상태로 오는 거하고 조립을 내가 하는 가구는 가격 차이가 몇 배씩 차이가 나. 왜 차이가 날까? 말해라 빨리.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어차피 뭐 아빠가 나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 에라이 씨. 빨리 얘기해봐. 왜 조립된 상태로 오는 게 왜 더 비싸냐? 조립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되지. 그지? 사람이 해야 되잖아. 사람이 해야 되면 이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조립을 해야 되지. 그럼 뭐가 들어가? 인건비. 그럼 조립을 했어. 조립을 하게 되면 뭐가 커져? 뭐가 커져? 가구를 조립을 했잖아. 그럼 뭐가 커지는데? 부피가 커지잖아. 부피가 커지니까 운송비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조립을 하면 적은 부피로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몇 배의 가격, 즉 몇 배 차이 나는 가격을 싸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조립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볼트와 너트나 피스를 구분을 못하면 조립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조립을 해야 되는 가구를 조립을 못하는 거지. 10분이면 조립할 수 있는 걸 이런 사람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립도 못하는 거야. 뭐 난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거는 아직 이제 10년 조금 넘게 살았어. 니도 4년이니까. 니도 10년 넘게 살았나? 뭐 나도 본인이 그냥 한 10년 좀 넘게 살았잖아. 이제 그거밖에 안 살았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내일 당장 뒤질 수도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그런 경험들은 사실은 정말 좀 어릴 때 스킬을 습득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안 하는 거야. 볼트너트 피스 구분하는 거. 피스도 진짜 종류도 진짜 다양하고 나무용, 플라스틱용, 콘크리트용, 철판용 따로 나와. 이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다. 참 희한한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상시 똑같은 일만 반복되니까 지겹지. 그지? 지겨우니까 그 지겨운 데서 벗어나려고 뭐 하는 거야? 게임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영상만 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겹잖아. 안 지겹냐? 그럼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생각보다 조립하는 것도 재밌는데 레고 조립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다 이게냐? 그래서 이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너가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느냐, 내가 그 정도는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조금 크게 차이 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 전에도 아마 이번 얘기했을 걸. 형광등 같은 거 하나 갈 때 이 형광등 얼마 한다고? 요 형광등 얼마 할까 이거 마트에 가면 비싸요 5,000원이야. 요 형광등 하는 게 있잖아 비싸요 5,000원이야. 싸면 4,000원, 중국산 3,000원 이렇게 팔아. 형광등 하나 가는데 있잖아 내가 이걸 할 줄 몰라. 그러면은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 사람 부르면 얼마게? 이 사람이 와서 형광등 하나 갈아주고 가는데 얼마 받게? 응?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지? 이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전기기사가 와서 하거든. 그러면 전기기사가 와가지고 형광등 불나갔는데요. 그러면 있잖아 뭐 등 집어보고 형광등 보고 있잖아. 아, 형광등 나왔네요. 이러면서 형광등 하나 갈아주고 와. 그러면 얼마 받게? 30. 어? 30. 아 10만원 받아. 아 10만원 받아. 야, 형광등 한 개 5,000원도 안 하는 거 내가 마트에 가 쫄랑쫄랑 가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갈면 되는 거라다가 사람 부르면 10만원이야. 너 돈 많아? 아니잖아. 그 별것도 아닌 거 그런 걸 갖다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도 그게 손해인지도 모르고 살 거냐는 거야. 그렇게 살면 좀 곤란하잖아. 자기는 손해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15만 원인데 이러는 거야. 너무 비싼데요. 그럼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가서 뭐 한 12만 원 해줄게 이렇게 하고 또 받아가는 거야. 원래는 1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을 해. 너가 있잖아 그 변기 있지. 변기 물 내릴 때 뒤에 물통 있는 거 알고 있지? 이제 뒤에 물통 있잖아. 몰라? 너 똥 쌀 때 물 내리잖아. 알지? 물 내릴 때 그 물 내리는 버튼이 있는 곳이 물통이야. 알고는 있지? 물통에 자꾸 한번 물을 내렸는데 소리가 나지? 그치? 물 차는 소리가 나잖아. 그게 안 끊어지고 계속 나. 어떻게? 어떻게 해? 수리기사. 봐봐, 이렇게 한다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변기에 물을 보면 있잖아. 항상 물이 한 이 정도 차 있잖아. 그지? 물을 내렸는데 변기에 물이 안 차. 어떻게 해? 이번에도 수리기사를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이번에도 수리기사를 부르는 거야. 변기 쪽에 수리기사를 부르면 아까 누가 얘기했지. 일단 기본으로 얼마? 10만 원 부를 것 같아? 더 부른다 이 사람. 30만 원. 거의 그 정도 불러. 벌써. 근데 있잖아 그 물통 그 위에 도자기 형태로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거 딱 뚜껑 열리는 건 알아. 뚜껑을 딱 열면 안에 플라스틱 구조물이 있어. 요 구조물은 저기 너 철물 가게가 뭔지는 알지? 철물점 알지? 너 알아? 철물점. 철물점 가면 요거 세트로 10,000원이면 사. 세트로 팔아. 그러면은 변기마다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야?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똑같이 생겼어 그거. 그 교육화 되기 때문에 똑같다. 그 세트로 10,000원이면 사. 그거 있잖아 가가지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가면 돼. 그러면 되는 걸 갖다가 사람 부르면 최소 10만 원에서 2, 30만 원 사이 찌지는 거야. 그렇게 살 거야. 원리만 알면 되거든. 원리만 알면 돼. 원리만 알면 있잖아 거기에 무슨 부속을 어디다가 하고 이렇게 무슨 뭘 체결하고 무슨 뭘 쓰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나오는데 그런 거 자체의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없으면 헷갈려서 조립을 못 하는 거야. 사람 부르는 거지. 사람 부르면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만 하면 몇백은 기본으로 깨져. 그런 걸 갖다가 너는 그렇게 하고 살 거냐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이 없어. 안 그럴까? 맞잖아. 이 중에는 누군가는 있잖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 수도 있고. 안 그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 수도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미래가 다를 거야. 그럼 장담을 못해. 어떻게 장담을 하지? 장담이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지금 중학생하고 지금 초등학생은 망한 세대인 거야 이제. 너 지금 큰일 났어 너는. 많은 걸 알아야 돼. 진짜 좀 많은 걸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볼트너트 하면 진짜 답답한 것들이 바로 그거. 이런 걸 모르는 애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볼트너트 별건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볼트 한 개에 너트 두 개까지가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볼트가 두 개가 있는데 너트가 6개가 있으면 볼트와 너트가 결합된 건 두 개가 생기고 너트가 두 개가 남는다라는 거 있잖아. 요거 비하면서 앞에서 한번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한정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남는 녀석도 존재를 하고 얘가 반응할 수 있는 양들은 정해져 있다. 질량비가 정해져 있고 개수비도 정해져 있다. 이걸 설명한다고 볼트너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모형으로 대신 써가지고 하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좀 잡다한 지식들은 이거는 좀 나이가 어릴 때 좀 필요하긴 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놓고 있잖아.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써먹을 때는 나중에 생겨. 잡다한 지식들이 좀 부족하면 써볼 데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고 이제 119페이지부터 해가지고는 너가 숙제로 좀 해줘야 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123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숙제로 좀 해줘야 돼. 아하. 자, 이제 124페이지로 넘어가 볼 텐데 또 다른 법칙 하나가 나와. 골치 아프다 진짜. 뭐가 나오는냐 이번에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나와. 동그라미하고 저기다가 불을 쫙 꺼줘야 돼.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 기체 반응 법칙. 자, 기체 반응 법칙은 자 봐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첫 번째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이었는데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상관없이 성립을 해. 근데 그 다음 배웠던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만들 때만 성립을 해. 그런데 기체 반응 법칙은 화합물을 만드는데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라야만 성립하는 법칙이야. 가면 갈수록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네. 그리고 얘는 조심할 점이 부피비다. 그래서 비를 찾을 때 이게 조심해야 돼.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물어볼 때 질량을 줘. 뭐는 뭐 몇 그램이고 뭐는 몇 그램이다라는 식으로 질량을 주는데 얘는 부피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부피가 나와. 몇 밀리리터, 리터 같은 부피 단위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잘 보고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비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다? 질량비냐 부피비냐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때에 따라서는 질량의 단위와 부피의 단위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질량 단위는 뭐였다? 그램 들어가면 돼 그냥.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그램 들어가면 질량 단위고 밀리리터, 리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것들 들어가면 부피 단위란 말이야. 요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여기도 나온다. 2대 1대 2라는 부피비가 성립하게 돼. 어떤 때만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일 때만 성립을 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짠 하고 생기던데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기체인지 몰라. 수소 하면 기체야. 산소 기체야. 질소도 기체지. 암모니아도 기체인데 이게 기체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주 간단한 물질의 상태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인데 성립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고체나 액체가 섞여 있으면 성립을 안 해. 그래서 그게 그 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생기는 게 하나 나와. 근데 이거는 얼핏 보면은 성립할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탄소가 고체로 존재를 해. 탄소는 너가 주변에서 흔하게 본다. 탄소로만 돼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숯, 연필심, 샤프심. 얘네들이 탄소로만 돼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야. 뭘 어떻게 시커먼 형태이잖아. 그게 탄소인 거야.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가 이제 늘상 이산화탄소 하면서 탄소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탄소를 기체라고 착각하는 애들 있어. 아니야, 탄소는 고체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기체야. 근데 문제는 반응물에 탄소라는 고체가 섞여 있다 보니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안 해. 그 밑에는 B도 나와. 그 B는 다시 얘기했지만 이 B는 외우는 B가 아니야. 문제에서 풀 수 있게끔 준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부터 뭐가 나와? 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실험 1, 2, 3 해가지고 실험 1에 수소 10ml와 산소 10ml를 반응을 시켰더니 산소가 5ml 남더라는 게 나와. 그러면 실제로는 수소 10ml랑 산소 5ml랑 반응을 했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수증기는 10ml가 생긴다. 이런 걸 이제 가로 비워놓으면 B 찾아가지고 그냥 가로에 들어갈 숫자 찾고 하면 된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는 기체 반응 법칙이랑 같이 세트로 딸려놓는 법칙이 하나 더 있어. 그 밑에 보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자, 이것도 같이 동그라미 해줘야 된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래서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법칙이 있어. 자, 이거는 왜 세트로 같이 딸려 나오냐면은 요거 우리 돌턴의 원자설을 했던 거 기억나? 돌턴의 원자설 해가지고 돌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법칙 두 개 있잖아.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려고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 네 가지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했었어. 근데 뭐 기억이 안 나도 뭐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 했어. 근데 문제는 기체 반응 법칙이 문제야. 기체 반응 법칙은 이게 이걸 주장한 것도 꽤 오래됐잖아. 1800년대니까. 문제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돌턴이라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었던 거는 질량 비率 같은 건 설명할 수 있는데 부피를 가지고 설명은 안 돼. 그래서 그 페이지 오른쪽에 두 번째 걸 보면은 돌턴의 원자설로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수소를 각각 원자 한 개씩 있고 산소도 하나가 있는데 수증기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산소 원자가 반으로 쪼개져야 돼. 근데 돌턴의 원자설은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가 첫 번째거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주장한 원자설의 정면으로 첫 번째부터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누가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번에 나오는 아보가드로 법칙 있지. 그 아보가드로가 사람 이름이거든. 그래서 아보가드로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분자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한 거야. 이 내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돌턴이 원자설을 설명을 할 때, 원자설을 주장을 할 때 원자라는 단어 자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에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분자라는 단어는 아보가드로가 주장하기 전까지는 단어도 없었다. 무슨 뜻이냐? 분자라는 개념이 이때는 없었다는 거야. 지금은 분자가 뭔지를 소개를 해서 알고 있지. 근데 이때는 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원자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몇 개씩 붙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있으면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 덩어리처럼 있는 걸 분자라고 부르자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그러면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기체들은 어차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으니까 얘 온도나 압력이 같으면은 같은 부피의 통 안에는 무슨 기체가 들어가든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간다면은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처음 이 개념은 법칙이 아니라 가설이었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분자설을 주장하면서 이 가설이 맞다면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까지는 분자라는 개념이 이 사람이 처음 주장하고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특히 누구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냐면 바로 볼턴이라는 사람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어. 네가 뭐라는데 나와가지고 깐죽대냐고 있잖아, 깝치냐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고 그 뒤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기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보가드로가 과거에 주장했던 가설이 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었다? 법칙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느냐? 거기 봐봐, 수소 분자 있지, H2라고 부르는 거, 산소 O2, 암모니아 NH3, 이산화탄소 CO2인데 그림이 잘 보면은 수소가 산소보다 좀 작고 이산화탄소는 좀 다른 것보다 크게 그려져 있잖아. 그 보면 시커먼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숫자만큼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다. 같은 숫자만큼. 왜 그러냐면 기체라고 부르는 분자 자체는 분자 하나하나가 집값게 아무리 커봤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거기서 거기야. 무슨 말이야?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수소가 제일 작고 이산화탄소가 제일 큰 것처럼 그려져 있어. 실제로도 그래. 그런데 기체는 어차피 작아. 그러니까는 걔네들 사이의 크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대신에 이 기체들은 특이하게 자기가 온도나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는 있잖아. 이 기체가 뭐가 됐든 자기가 움직이는 활동 반경이 매우 비슷비슷해. 수소가 움직이는 반경, 산소가 움직이는 반경이 매우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들이 실제로 들어있어. 기체 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위에 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쭉쭉쭉. 이게 그 과학자들이 보면 여러 가지 비화들이 있어. 이게 어느 순간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한 달, 두 달 연구해서 이런 걸 발표하는 게 아니다. 봐봐, 기체 반응 법칙이 나온 게 1808년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주장할 때는 1811년이야. 최소한 3년 지났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 거야. 온갖 자료를 찾고, 그런데도 자료에 한계가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면서 가설도 만들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도 하고 이러면서 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발표를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본문 3번에 보면은 몇 가지가 더 소개되어 있어. 수소, 산소, 수증기가 2대 1대2,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 3대2, 그 다음에 수소, 염소, 염화수소는 1대 1대2 해가지고 B들이 나와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B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지? B 안 외워도 된다. B를 거기서 찾을 수 있게끔 어떻게든 주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B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거 125페이지 이 내용도 이걸 숙제로 좀 하려 그러면 양이 좀 많아지잖아. 그래서 125페이지는 지금 하는 거야. 그냥 지금 해버려. 앞에 거는 숙제로 한다 하고, 요거는 그냥 이 5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지금 해버리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좀 해주면 돼.
숙제가 몇 문제 안 됐지? 전기 파트 몇 쪽부터 숙제인가면 100 103? 어 103 그래 103에 1번에 페이지 103페이지 1번에 병, 직병 2번은 구옴 1번이 구옴이고 2번이 9분의 18 그 다음에 그래서 2A 3번은 2A 4번은 2A 곱하기 3옴은 6V 그치? 밑에 3번은 그치 2옴 그 다음이 그치 6V 병렬 때 3분의 6 그치? 3분의 6에서 2A 3번 4번은 6분의 6이라서 그치? 1A 그래서 3A 그 다음에 4번은 OXXX 5번은 했나? 5번은 답은 3호 뒤에 106페이지 106페이지 페이지 106페이지 1번에 2, 2번에 2 그 유제 1번에 2, 2번에 2 그 다음에 페이지 자 여기는 아니고 페이지 기본 문제 자 108페이지 자 1번에 4 2번에 4 3번에 1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3 8번에 1, 5 9번에 4 10번에 10번 맞나? 나 10번 11번 하랬나? 10번에 3 11번에 8V 질문합니다. 질문해야 될걸? 진짜 이제 슬슬 질문해야 될걸? 몇 번? 그래 6번 108페이지 6번 요거 자 일단 직렬이야 병렬이야부터 하는 거지 그치? 병렬 연결이거든 이렇게 된 게 병렬 연결 6번에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다 어떻다? 그렇지 전압이 그 전압은 1대1대1이야 그래서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그치? 공급전 다 똑같아 그치? 그러면 전류를 봐야 되는데 1, 3, 5지 1, 3 자 1옴, 3옴, 5옴이고 이게 전압이 그치 10V 뭐 10V를 주든 뭐 100V를 주든 상관없는데 자 10V 줬어 그러면 전압이 다 10V야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1옴이 10V니까 그치 1분의 10 10A 자 여기는 3분의 10이지 그치 3분의 10A 왜? 그치 I는 R분의 V니까 그치 여기는 그러면은 그치 5분의 10이니까 2A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냐 그치 그러면 10대 3분의 10대 2지 그치 그럼 양변에 3을 곱해 그럼 30대 10대 6이잖아 맞나? 그치 그럼 뭐 나눠져 15대 5대 3 그래서 답은 15대 5대 3번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전류 I는 R분의 V잖아 그치? 그럼 V가 전부 다 같지 V가 셋 다 같잖아 그럼 V는 신경 쓰지 마 그럼 저항과 반비례지 그러면 1대 3대 5의 반비례는 얘들아 5대 3대 1이 아니야 5대 3대 1이 아니야 얘들아 2개짜리는 위치만 바꿔도 되지만 3개짜리는 위치만 바꾸면 틀리게 돼 있어 5대 3대 1이 아니고 1분의 1대 3분의 1대 5분의 1이 답이에요 반비례 그럼 양변에 최소 공배수 15를 곱해
그러면 15대 5대 3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1대 2대 3의 반비례는 3대 2대 1이 아니야. 6대 3대 2인 거야. 그치?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답은 3. 또 9번? 10번? 11번? 11번. 자, 11번을 하려면 일단 그치 10번인데 이런 게 혼합 연결이 됐어. 혼합 연결. 자, 혼합 연결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치? 혼합 연결. 자, 그치? 혼합 연결로 되어 있네. 3옴, 6옴, 12옴. 자, 10번부터 같이 할게. 자, 3, 6, 그치, 12. 3옴, 6옴, 12옴. 그러면 얘들아, 그치? 요게 14V에 연결이 있어. 그럼 항상 있잖아. 값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전체 저항부터 구하는 거야. 그럼 전체적인 요거부터 먼저 있어. 더곱이 있으면 돼. 더곱이. 그치? 18분의 더한 거 18. 곱한 거 72. 그치? 그러면 9로 나누면 2분의 8? 또 나눠져? 4네. 그럼 4옴하고 3옴이니까 전체 저항은 몇 옴? 전체 7옴. 그치?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 전체 전류는 그치? 2A. 자, 그럼 2A가 여기 왔어. 자, 여기 2A 출발하면 여기 2A. 그치? 그 다음에 6옴에 걸리는 전압이잖아. 그러면 14V인데 여기 2A하고 3옴이야.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V는 I야. 몇 볼트? 6볼트. 그럼 무슨 얘기냐면 14V를 들고 가서 6볼트를 여기 써.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 쓸까? 8볼트. 근데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으니까 여기도 8볼트. 그치? 그래서 6옴도 8볼트, 12옴도 8볼트. 그래서 답은 8볼트. 뭐 전류까지 구하면은 6분의 8 하면 돼. 그치? 3분의 4 A. 그치? 얘는 12분의 8 하면 돼. 그치? 4로 나누면 3분의 2 A. 이렇게. 또 뭐 없나? 없어? 7번? 7번. 자, 7번에. 자, 7번에. 괜찮아. 다 질문해. 자, 7번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저항 R과 배범이 있고, 가에는 0.6A, 나에는 0.12A. 자, 그러면, 가가 0.6A가 와. 근데 아래쪽으로 0.12A가 가면, 위쪽으로 0.48A가 가는 거거든. 그치? 그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냥 여기, 왜냐면 여기 들어온 전류는 여기 둘이 더한 거랑 같다잖아. 그러면 여기 저항이 있어.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방식대로 해볼게. 원래 방식. 자, 여기가 밑에가 100옴이야. 그러면 여기 전압을 구해야 돼. 전압을 구하면 둘이 곱해야 되거든. 둘이 곱하면 몇 볼트냐면 12볼트. 그러면 밑에가 12볼트면 병렬된 전압이 같으니까 위에도 12볼트지. 그치? 그러면 저항 R은 I분의 V거든. 그러면 0.48분의 10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뭐 여기 공 땡땡 어차피 여기 공 2개 붙이면 돼. 그치? 그러면 12로 나누면 1이고 12로 나누면 4지. 4분의 100이니까 얼마? 25옴.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선생님 좀 귀찮은데 쓸데없는 그치? 뭐 여기 저항을 구하는데 여기 전압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봐라. 자, 여기 전류가 0.6이지. 근데 전류가 몇 대 몇으로 나누어져? 전류가 4대 1로 나누어져. 그럼 저항은 1대 4가 돼. 그러니까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고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건 반비례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두 개짜리는 그냥 반비례면 그냥 그치? 뒤집어 주면 돼. 4대 1이잖아. 그치? 전류가. 그럼 저항은 1대 4.
얘가 100이네. 그럼 여기 25. 이렇게 바로 해도 돼. 그치?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렇게 빠른 방법이 있구나를 알게 돼. 조금이라도 그지? 시간을 줄였어. 그치? 그 다음에 또 9번. 9번. 자, 여기 9번에 저항이 2옴인 니크롬선 4개를 연결할 때 합성장이 가장 작은 거. 자, 이거는 계산하면 돼. 일단 계산해볼게. 1번은 2옴짜리가 4개가 직렬로 돼 있어. 8옴이야. 2번은 직렬로 된 게 2옴, 4옴이고. 자, 2번도 해볼게. 2번도. 자, 1번은 8옴이야. 9번에. 근데 하고 나서 더 빨리 하는 방법 하고. 일단 9번에 1번은 8옴이야. 2번은 앞에 4옴이 있고 뒤에 2옴이 병렬로 돼 있거든. 그치? 얘들아, 자, 이 병렬 2옴 병렬이잖아. 그럼 얘 몇 옴이게? 합성자는 1옴이야. 더한 거분에 곱한 거 2개짜리 1옴이야. 그럼 전체 얘는 몇 옴이지? 5옴이지. 자, 3번 해볼게. 3번. 자, 3번은 그치? 앞에 2옴 병렬돼 있고 2 뒤에 또 2가 있어. 그러면 2개짜리는 도곱이 있으면 1옴이고 도곱이 있으면 1옴이니까 얘는 2옴이지. 자, 4번은 그치? 밑에가 2옴이고 위에는 2옴짜리가 직렬로 3개 돼 있어. 그러면 몇 옴이 병렬이냐면 2옴과 6옴이잖아. 그치? 2개짜리 뭐 하라고? 더한 거. 2하고 6 더하면 8 곱하면 2하고 10. 4로 나누면 2분의 3호. 2가 제일 작지. 자, 5번은